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 책향기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부어 있어서요. 목소리가 예쁘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경제적 자유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태어난 많은 모든 이들의 소망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도 언제나 늘 추구하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다 그쳤는데요.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고 날씨가 싸늘하고 봄비인 것 같아요.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평소에 해가 가장 밝은 낮 시간에 강아지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서 언제나 느끼는 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선행 조건이 경제적 자유를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지금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할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해보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1순위가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저자는 미국의 성공한 투자자이자 사업가, 강연가인 팀 페리스입니다. 팀 페리스는 굉장히 유명해서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특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당히 유명해서 아마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부제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이제 한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디지털 노마드, 많은 이들의 선망이죠. 저도 사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가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고요. 정말 많이 부러우면서 그리고 또 그만큼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분의 방식을 많은 분들이 배워나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 팀 페리스는 미숙아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 10%라는 진단을 받고도 살아남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나 낮았는데도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하네요. 그 뒤 IT 버블기인 2000년 가을에 23세 나이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햇빛 찬란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다가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해고를 당하는 그런 비운을 한번 맛봤다고 하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다행히 창업한 회사가 수익은 좋아서 한 달에 $40,000라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안겨줬지만 이번엔 또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을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견디다 못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80대 20 법칙과 파킨슨 법칙에 따라서 중요한 일 이외의 많은 일들을 아웃소싱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원격 근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자유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하여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면서도 한 달에 $40,000를 버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이런 삶을 지금 완벽하게 살아가고 계신 굉장히 유명하신 사업가이자 강연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프린스턴 대학 기업과 과정에서 인기 강자로 등극한 재미와 수익을 위한 마약 밀매에서 강의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이 책은 발간 즉시 아마존을 비롯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5,000개에 달하는 독자 리뷰가 이어졌고요. 그는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고 성공적인 작가와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팀 페리스는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등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요. 그가 쓴 4권의 책은 모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섰습니다. 패스트컴퍼니, 포브스, 포춘은 우리 시대 최고의 젊은 혁신가들 중 한 명으로 그를 선정했고요. 이처럼 남다른 그의 이력을 현재 유튜브에서도 동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교보문고 책 소개를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꿈꾸는 대로 바뀔 수 있다. 주 4시간만 일하며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개척한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 그가 전하는 최소한만 일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법.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디지털 노마드, 즉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일하는 방식의 선구자이자 지금도 선도자로서 성공적인 인터넷 기업가로 활동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선택의 권리를 찾고 만들어내는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삶은 원래 가혹한 것이고 느긋한 주말과 짧은 휴가를 보내는 대가로 회사에 하루 종일 붙박혀서 고된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증명해 보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방식은 기존의 규칙을 벗어나라는 것,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라는 것과 사무실을 벗어나라는 것 등입니다. 저자의 방식에는 수입 자동화, 정보 다이어트, 원격 비서, 원격 근무, 경영 부재, 삶을 중간중간 떠나는 미니 은퇴와 자기 삶 자체의 아웃소싱까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발상 관리 기법이 총동원됩니다. 이처럼 최소한만 일하며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협상, deal의 앞글자를 딴 DEAL이죠. definition, 정의, elimination, 제거, automation, 자동화, liberation, 해방의 4단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잘못된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과 목표를 알려주고, 제거의 과정에서는 시간 관리에 관한 캐캐묵은 기존 관념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 하루 12시간 근무하던 일을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동화 단계에서는 환차익 거래, 아웃소싱, 무결정, 즉 non-decision 규칙을 이용하여 업무를 자동적으로 만들고 현금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방 단계에서는 상사에게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속박의 끈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사는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수입은 저절로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보내온 사례들을 담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책에서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스텝 1.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 정의 데피니션을 위한 D. 성공의 정의를 바꿔라. 당신은 뉴 리치인가 일의 노예인가? 규칙을 바꾸는 규칙. 기존 개념은 모두 틀렸다.
행동 없이는 행복도 없다. 두려움과 무기력을 피하는 법. 구체적으로 질문하라. 모호한 일에 분명한 태도 취하기. 스텝 2. 단순함이 답이다. 제거, 엘리미네이션을 위한 E. 시간 관리는 이제 그만. 효과적으로 일하기. 과도한 정보를 끊는 법. 현명할수록 무시하고 넘어간다. 거절하는 기술.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 스텝 3. 자동화된 돈벌이 수단, 뮤즈 만들기. 자동화, 오토메이션을 위한 A. 인생을 아웃소싱하라. 지겨운 일은 맡기고 행복해지기. 수입 자동화 과정 1. 뮤즈를 찾아서. 수입 자동화 과정 2. 뮤즈 테스트하기. 수입 자동화 과정 3. 경영은 필요 없다. 스텝 4.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산다. 해방, 리버레이션을 위한 L. 사무실에서 탈출하는 법. 원하는 곳에서 일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직장을 버려라. 퇴사는 승자가 되는 길. 삶의 중간에 떠나는 미니 은퇴. 여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터득하기. 일을 없앤 후 공허감 채우기. 인생의 생기 불어넣기. 뉴 리치가 많이 하는 실수 13가지. 출판사 서평을 한번 볼게요. 아마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1위. 5천여 개에 달하는 아마존 독자 리뷰. 35개 언어로 번역. 130만 부 판매된 장기 베스트셀러.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의 역작, 바로 이 책 4시간만 일한다.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입니다. 월급의 노예든 CEO든 당신의 삶을 바꿀 최고의 지침서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 선도자의 완전히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대학 졸업 후 실리콘밸리 한 벤처 회사에 취직해서 하루 14시간 일하면서 연봉 4만 달러를 벌었는데 그 회사에서 1년을 버틴 후에야 자신이 회사에서 두 번째로 임금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해고당한 후에 들은 얘기고요. 그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창업을 했지만 일주일 내내 12시간씩 일해야 하다 보니 창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흔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그는 견디다 못해서 회사가 돌아가도록 응급처치를 해놓고 탈출을 해서 그 뒤에 오히려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면서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된 것이에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싶지만 실제 그의 삶을 통해 이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한 디지털 노마드, 즉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일하는 방식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능하게 된 주 4시간 근무 이야기를 이 책에 거침없이 풀어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믿어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요. ABC 뉴스가 평했듯이 이 책이 괜히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비즈니스위크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팍팍 오는 그런 책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을 땐 주 4시간 근무가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그는 그렇게 일하면서 한 달에 4만 달러를 버는 인물인데요. 그의 이제 4시간 4단계 전략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접하실 수가 있고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할 수 있으려면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만 더 많았어도 라고 탓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연수입 5천만 원이면 한국 땅에서는 호사스러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도에서라면 왕 같은 생활은 몰라도 귀족 같은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결국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함으로써 수입의 변화 없이도 생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셈인 거죠. 과연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수입은 저절로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아까 소개해드린 DEAL, 4단계의 이제 단계별 과정을 제시하는데요. 정의 단계에서는 기존의 잘못된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과 목표를 알려줍니다. 제거 과정에서는 시간 관리에 관한 캐캐묵은 기존 관념들을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하던 일을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비밀. 자동화 단계에서는 환차익 거래, 아웃소싱, 무결정, 법칙, 규칙을 이용해서 업무를 자동적으로 만들고 현금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마지막 해방 단계에서는 상사에게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속박의 끈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사는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백만장자처럼 살기 위해 노예처럼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는 이런 노예의 삶을 탈출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삶을, 경제적 자유의 삶을 자기가 실제로 살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은 원래 가혹한 것이고 느긋한 주말, 짧은 휴가를 보내는 대가로 회사에 하루 종일 붙박혀서 고된 일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강조하는 방식은 기존의 규칙을 벗어나라는 것,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라는 것, 그리고 사무실을 벗어나라는 것 등입니다. 무엇보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을 하는데요. 80대 20의 법칙이 뭐냐면 투입물, 즉 시간이나 인력, 고객의 20%가 산출물, 즉 결과나 판매, 생산성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킨슨의 법칙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24시간이 주어진다면 시간 압박으로 일의 실행에만 집중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임무에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6일 동안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벌여 씨름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일 것. 40년 동안 일만 하다 은퇴 후 보상받는 인생 계획이 정말 괜찮은가요? 이 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시애틀에 사는 바로는 이 책을 읽고 원격 근무 계약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그 후 하루에 9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간 단위의 업무 관련 출장 여행을 다니다가 일주일에 4시간 일을 하고 한 달에 일주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 전년 대비 2배의 생산성 향상으로 $10,000의 급여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사진작가 마크 카피로는 수많은 사진가들과 연결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서비스를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은 더 많이 벌고 시간적으로 자유는 더 많이 얻었습니다. 저자처럼 첫 미니 은퇴 계획을 세우는 중이고요. 이 책을 읽은 후 수많은 독자 사례가 날아들었는데요.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긴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 9to5 출근 문화를 박차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선택해 더 많은 자유시간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풍 스키 별장, 집사, 이국 정치의 여행, 그리고 테라스에 밀려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해먹에 누워 배 위에 코코아 버터를 바르는 그런 백만장자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경험하고 싶을 뿐이죠. 근데 이게 과연 백만장자가 되어야만 가능할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수익과 시간을 분리시켰고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디자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냈는지를 상세히 들려줍니다.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다음에 BMW를 굴려봐야 뭐 그리 큰 즐거움이 있겠어요. 20, 3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꿈꾸는 대로 살고 싶다면 기꺼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책 첫 페이지에는 바로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오늘 하려던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연달아 아니요 라는 대답이 며칠 계속 나올 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요즘 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기도 쉽지 않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책을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 아무튼 이 질문에 답한다면 나는 유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수도 있고 파나마의 개인 소유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태국에서 킥복싱 수업 중간중간에 야자수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탱고를 추고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더욱 끝내주는 사실은 내가 억만장자가 아닐 뿐더러 굳이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칵테일을 마시면서 하는 이런 류의 의례적인 질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직업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내가 오랫동안 빠져있던 유행병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누군가 내게 직업을 묻는다면 그리고 그 질문이 전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나는 수수께끼 같은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마약사입니다. 라고요. 이건 상대방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드는 말이지만 반은 사실이기도 하다.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일주일에 4시간도 채 일하지 않으면서 한 달 수입이 이전에 1년 동안 벌던 것보다 더 많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겠다. 흔히 뉴 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은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말이다. 이글루에 사는 백만장자가 하는 일 중에 쪽방 생활자가 하지 않는 일은 뭘까? 그건 세상과 다른 일련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평생을 우량 기업에 다닌 직원이 어떻게 해서 상사 모르게 한 달 동안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과학기술을 사용해 여행 사실을 숨긴다. 황금조차 나일에 먹기 마련이다. 뉴리치는 은퇴 후로 삶을 집행유예하는 걸 그만두고 뉴리치만의 화폐인 시간과 기동성을 이용해 현 시점에서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나는 지난 3년을 여러분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며 보냈다. 자, 현실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사느니 차라리 당신 의지에 맞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은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쉽다. 끔찍하게 혹사당하면서도 쥐꼬리만큼 봤던 직장인에서 유리치 일원으로 탈바꿈한 내 여정은 한편의 소설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밀을 풀고 나면 이것만큼 따라하기 쉬운 것도 없다. 다 비법이 있다. 삶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야 하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과거의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가혹한 것이라고 이따금씩 느긋한 주말과 그리고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끔씩 하는 짧은 휴가에 대한 대가로 9시에서 5시까지 고된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열심히 자신을 납득시킨다. 사실 5시까지라는 거는 칼퇴를 할 때를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야근을 하면서 12시를 넘기기도 하고요. 진실은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진실이자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이야기할 진실은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환차익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삶을 아웃소싱하는 방법, 그리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경제적 마법을 통해 이루어내는지를 보여주겠다. 당신이 이 책을 뽑아들었다면 아마도 당신은 정년이 될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일하기 싫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꿈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실생활에서의 꿈 같은 여행이든 장기간의 방랑이든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이든 또는 단순히 극적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든 간에 이 책은 언제가 될지 점치기 어려운 은퇴 대신에 여기 현 시점에서 실제로 은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편을 알려줄 것이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단순한 차이에서 시작된다. 내가 25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바로 그것 말이다. 은행 계좌에 100만 달러를 갖게 되는 것. 이런 걸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꿈이란 100만 달러가 있으면 가능한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처음부터 100만 달러를 가지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100만장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까? 지난 5년 동안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내가 어떻게 수익과 시간을 분리시켰고 세계를 여행하며 이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도 나만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냈는지 보여주겠다. 도대체 무슨 수로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1년에 4만 달러밖에 못 받던 내가 일주일에 4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약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장래의 기업 금융 전문가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 프린스턴 대학교 하이테크 기업가 과정의 대스승이자 나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에드샤우 교수는 내가 그에게 배웠던 바로 그 수업에서 현실 세계의 사업 경험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미 천만장자들이 그 수업에서 강의를 했고 비록 내가 잘 나가는 스포츠 보조용품 회사를 세웠다곤 하지만 나는 분명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미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크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운 다음 그 회사를 판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못했다. 애당초 그 모든 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막판의 행복을 위해 당신 인생의 황금기를 몽땅 바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노다지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결국 내가 전개한 재미와 수익을 위한 마약 밀매라는 제목의 강연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직장생활 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가설들을 시험해 보라. 은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당신의 결정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40년 동안 일한 후 은퇴해서 보상받는 인생 계획 대신 미리 이 보상을 맛보도록 미니 은퇴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백만장자처럼 살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할 필요가 정말 있는가? 당시에는 이런 질문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지 못했다. 현실 세계의 상식적인 규칙들은 사회적으로 강화된 환상을 모아놓은 것으로 깨지기 쉽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잡지 않는 선택 가능한 길을 당신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 첫째, 나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시간 부족, 스멀스멀 밀려드는 불안감, 또는 이것들 중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성취감 없는 일을 하면서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 중 마지막 고민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또 가장 방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둘째, 이 책은 절약에 관한 책이 아니다. 나는 50년 후에 100만 달러를 위해 매일 마시는 포도주 한 잔을 포기하라는 따위의 충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즐거움이냐 미래의 돈이냐를 놓고 고르라고 윽박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표는 재미와 수익 모두를 얻는 것이다. 셋째, 이 책은 당신의 꿈의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책이 아니다. 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일자리란 가장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겠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한한 성취감을 주는 일자리를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성취감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 이 책의 목표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수입은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강의를 협상 타결자의 중요성에 대해 남다르게 설명하면서 시작하곤 한다. 그 영문책에서는 협상 타결자를 딜메이커라고 썼는데요. 현실은 협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과 법을 제외하고 모든 규칙은 바뀌거나 깨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윤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 즉 딜 메이킹이란 단어에서 영문자 딜은 또한 유리치 멤버가 되는 과정을 첫 글자만 따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각각의 단계와 전략은 당신이 직장인이든 기업가이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상사와 단판을 지어 이루어냈던 모든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수입을 2배로 늘리거나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휴가 시간을 평소의 2배로 늘릴 수 있을까? 이건 확실히 가능하다. 이제 당신을 혁신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을 알아보자. D의 D단계. Definition. 정의의 첫 글자인 D단계에서는 기존의 잘못된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과 목표를 알려줄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 패배적 태도를 바꾸면서 상대적 불화든가 긍정적 스트레스와 같은 개념들을 설명하겠다. New Rich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 단계에서는 뒤에 나올 3가지 단계를 말하기 전에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 단계, Elimination.
제거의 첫 글자인 2단계에서는 시간 관리에 관한 캐캐묵은 기존 관념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말을 활용하여 48시간 내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루 2시간 근무로 바꾼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주겠다. 선택적 무지를 키우고 정보 다이어트법을 개발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는 반직관적인 뉴리치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당 성취도를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라. 여기서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인 시간에 대해 다루겠다. A단계, 오토메이션. 자동화의 첫 글자인 A단계에서는 환차익 거래, 아웃소싱, 무결정 규칙을 이용하여 현금을 자동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일괄 처리에서부터 엄청 성공한 유리치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여기서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의 두 번째 요소인 수입에 대해 다루겠다. L단계, 리버레이션. 해방의 첫 글자인 L단계는 세계화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동성 선언문이라 할 수 있겠다. 2단계에서는 상사로부터 벗어나 멀리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함께 미니 은퇴의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해방이란 싸구려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해방은 당신을 한 곳에 묶어두는 속박의 끈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인 기동성에 대해 다루겠다. 우선 당신이 사무실에서 매일 1시간씩만 보낸다면 대부분의 상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장인은 각 단계를 기업가적 마인드의 DEAL, 즉 DEAL 이 순으로 읽어나가되 실행에 옮길 때는 DELA, 즉 정의, 제거, 해방, 자동화의 순서로 해야 한다. 당신이 직장에 계속 남기로 결정한다면 근무 시간의 80%를 줄이기 전에 장소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설령 당신이 현대적 의미의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도 DAL 과정은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가 1800년에 이 단어를 맨 처음 이 단어 엔터테이너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당신을 순수한 의미의 기업가가 되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바로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영역에서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사람 말이다. 마지막으로 중요도 면에서는 앞서 말한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 것을 하나 얘기하겠다. 내가 추천하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거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불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하는 바다. 하지만 지금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이 개념들을 연습 삼아 테스트해 보겠다고 결심하라. 한번 시도해 본다면 매트릭스에서 모피우스가 말했듯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이 이어지는지는 알게 될 것이고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라. 이제 나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기억하라. 천천히란 단어를. 재미있게 즐기자.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뉴리치와 유해자 비교하기. 자,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뉴리치와 마지막을 위해 모든 걸 아껴두었다가 뒤늦게야 삶이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유해자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일까? 이 차이는 처음부터 시작된다. 뉴리치와 대다수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은 그들의 목표이다. 이 목표가 바로 그들만의 우선순위와 삶의 철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래에 나타나듯이 언뜻 비슷해 보이는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는지에 주목하라. 이것은 기업가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해자, 자신을 위해 일한다. 뉴리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유해자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 뉴리치는 이를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한다. 이걸 최소 유효 작업량이라고 하고요. 유해자는 일찍 또는 젊어서 은퇴한다. 뉴리치는 회복기와 모험기, 즉 미니 은퇴기를 인생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배치한다. 활동을 그만두는 게 목표가 아니란 걸,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표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자는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산다. 유리치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이 어떤 도구나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그 도구나 장치가 목표를 위한 수단이나 보너스가 되어야지 주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해자, 직원보다는 관리자가 된다. 책임을 맡고 싶어 한다. 뉴리치는 관리자도 직원도 아닌 소유자가 된다. 기차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이 정시에 운행하도록 한다. 유해자는 엄청 많은 돈을 번다. 뉴리치는 일정표와 각 실행 단계를 포함해 정해진 꿈을 추구한다는 구체적 이유를 갖고 엄청 많은 돈을 번다. 유해자는 더 많이 갖는다. 뉴리치는 더 질 좋은 제품을 갖되 잡다한 것은 덜 소유한다. 물건을 사는 것 혹은 사려고 마음먹는 것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적 욕망은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는 데 대한 정당한 말이다. 당신이 고급 자동차를 새로 사기 위해 딜러와 2주 동안 협상을 하여 1만 달러를 할인받았다고 하자. 대단한 일이다. 그렇다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을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용한 공헌을 하는가? 아니면 단지 주중 내내 서류나 뒤적이고 키보드만 광광 쳐대다가 주말에 술에 절어 집에 돌아오는가? 유해자는 기업 공개든 인수든 은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횡재든 간에 크게 한탕으로 받는다. 뉴리치는 생각은 크게 하되 돈은 매일매일 들어오도록 한다. 현금이 들어오는 게 먼저고 한탕은 나중이다. 유해자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뉴리치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되 일을 위한 일로 되돌아가지 않고 꿈을 추구할 자유와 결단력을 갖는다.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일을 했으니 열정을 찾아 꿈을 새로 정하고 태화하다 못해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른 취미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뉴리치의 목표는 단순히 수지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것들이 제거된 공허 속에 남겨지게 된다. 뉴리치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당신은 할 만큼 했다. 맹목적으로 돈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이제 사절이다. 헛수고일 뿐이다. 나는 비행기를 임대해 안데스 산맥을 넘고 끝내주는 스키장에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개인 빌라 안의 바다와 연결된 수영장가에서 한가로이 빈둥거리면서 왕처럼 살아왔다. 여기에는 내가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소한 비밀이 숨어있다. 이 모든 게 미국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싸게 든다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당신의 돈은 저절로 3배에서 10배 정도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은 환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재정 면에서 부유하다는 것과 백만장자처럼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W의 개수에 따라 돈은 실질적인 가치 면에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언제 하고, 어디에서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다.
나는 이것을 가리켜 자유 증폭 승수, freedom multiplier 라고 부르겠다. 이를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 1년에 50만 달러를 버는 기업 금융 전문가는 그보다 4분의 1만큼 일하면서 4만 달러를 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유리치 직장인보다 덜 센 사람이다. 그 돈을 이용해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후자가 가진 4만 달러가 전자의 50만 달러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이 책은 가장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이 같은 선택의 권리를 찾고 만들어내는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의 반만 하고도 더 많은, 아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반면 나에게 앞으로 5개월 안에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금방 말할 수 있다. 즉 구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은 의미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답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나 막연하다. 이런 질문은 잊어버려라.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또한 앞의 것처럼 혼란과 어림짐작만 불러일으킨다. 이 질문을 풀어서 다시 하자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10가지 목표가 있고 그것들을 이루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할 바람직한 결과는 무엇일까? 가장 흔한 대답은 바로 행복이다. 5년 전이었다면 나 또한 똑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행복이라는 말은 그간 너무나 남용해 그 뜻이 모호해져 버려 와인 한 병으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실제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답이 있다고 믿는다. 지루하더라도 참고 듣도록.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슬픔? 아니다. 사랑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행복과 슬픔도 그런 관계이다. 행복이 겨우 눈물을 흘리는 게 완벽한 예의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행복의 반대는 반박의 여지 없이 지루함이다. 흥분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동의어이고 당신이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흥분은 만병통치약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열정이나 행복을 추구하라고 권할 때 사실 그들은 똑같은 하나의 개념에 주목한다. 그건 바로 흥분이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되돌아오자. 당신이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이다.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원하는 걸 하겠어. 대학 졸업 후 2번째 직장을 얻기 전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속살거릴 것이다. 좀 현실적이 되라고. 척하는 건 그만두라니까? 인생은 영화가 아니거든. 5살 난 당신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님도 원하는 거 뭐든지 될 수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이런 말은 아이에게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무해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당신 나이가 25인데 새로 서커스를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좀 현실적으로 굴어 라는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즉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같은 사자 돌림 전문직을 갖고 아이도 낳고 키워서 남과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라. 뭐 이런 뜻일 게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의적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모험심 결핍 장애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이르는 말이고요. Attention Deficit Disorder 에서 주의력 대신 모험심, 어드벤처를 넣어 모험심 결핍 장애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단지 다른 형태를 띠게 될 뿐이다. 내가 2001년 브레인 퀴컨사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하나 품고 있었다. 노트북 컴퓨터의 머리통을 쿵쿵 부딪히고 있든 해변에서 발톱을 자르고 있든 간에 하루에 $1,000를 버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회사는 자동적으로 돈 버는 기계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필요한 돈을 벌었는데도 무너질 지경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초기 작업에 들어간 시간이 여가로 돌려졌을 때 대신할 대안적 활동을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생산적이란 느낌이 필요했고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방식이다. 얼마만큼의 달러만 돈을 갖고 그걸 갖게 될 때까지만 일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하겠어 라는 식이다. 만약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 대안적 활동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X달러에서 이 숫자는 불확실성이란 두려움을 일으키는 공백을 피하기 위해 무한히 늘어날 것이다. 이때가 바로 당신이 빨간 BMW를 탄 뚱뚱보로 변하는 순간이다. 직장인이든 기업가이든 예외 없이 말이다. 여기까지 팀 페리스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 나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를 그냥 정말 아주 간단하게 도입 부분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책은 꼭 사업가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자기 개발을 위한 태도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페이지 31쪽에 팀 페리스 지은이가 일본에서 모나코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여행하는 싱글맘에서부터 억만장자 카레이서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뉴리치들의 기본 규칙은 놀랄 정도로 일치하며 예상할 수 있듯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는 차별화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규칙들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본질적인 차이점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10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1. 은퇴는 최악의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이다. 2. 흥미와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온다. 3. 덜이라는 단어는 게으름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4.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다. 5. 허락이 아닌 용서를 구하라. 6.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마라. 7.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8. 돈 하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9.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 10. 부정적 스트레스는 나쁘지만 긍정적 스트레스는 좋다. 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 타이틀만 들어봐도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팀 페리스 같은 그런 성공한 사업가를 꿈꾸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살아가면서도 한 번쯤 이런 걸 되새기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겠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장에 출퇴근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희망하며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